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국가 소멸을 걱정할 만큼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난임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민원 분석 결과를 오늘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수 사무관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관님이 직접 나와주셨는데 어떤 결과를 갖고 오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권익위의 민원 데이터 분석을 갖고 오신 건데 지난달에 이거 분석하신 거네요. 예비 부모의 건강권, 특히 난임 관련된 것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거의 280조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은 특히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취업이나 주거 문제로 경제 사회적 요인 때문에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할수록 임신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난임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난임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게 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비 부모들의 난임 관련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에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 많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도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민원 낸 분들의 그러니까 이제 분석 통계를 하신 이 분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민원 분석 시스템에 들어온 민원은 1,493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민원 신청인의 그 여성 비율이 68.9%, 그리고 남성은 31.1%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30대와 4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0, 40대가 90%. 네. 역시 가장 좀 아이를 많이 낳는 나이대이시기도 한 것 같아서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 주로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의 내용이? 저희들이 민원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난임 시술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과 휴가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보통 한 54.8%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의 어떤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11.4%,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좀 지원 체계가 달라서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10.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네.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좀 확대해달라거나 또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등 어떤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요. 그 난임 치료 휴가를 좀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네네. 현행법상 그 사기업은 치료 기간이 좀 3일에 불과해서요. 평균 5, 6일 정도 소요되는 그 난임 시술을 받기에 좀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난임 그 시술에 들어가는 돈, 비용 문제랑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직장 맞벌이 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앞서 그 민원 이제 퍼센테이지 총 몇 건에 뭐 여성이 몇 퍼센트 이런 거 해주실 때 여성이 70% 정도 됐고 네, 맞습니다. 네. 남성도 한 30%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남성분들은 어떤 내용이 민원의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그 남성분들도 난임으로 지원받는 퍼센티지가 35.6%로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난임 지원 정책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그 모자보건법에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그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 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난임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자인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아야 그 남성 배우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일단 여성분이 난임 맞습니다. 시술을 받는 게 전제 조건이네요. 남성분이 네. 뭐 그 혜택을 받으려나 그러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남성이 단독적으로는 그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서 좀 남성들의 민원이 있어서 또 건강보험 또 급여 적용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신 이런 민원 분석하시고 이제 그 통계 이제 이걸 내용을 파악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앞으로 뭐 대책 마련 이런 것들에 쓰입니까? 네, 저희들이 그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주된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개선 사항을 좀 발굴을 했습니다. 네. 먼저 그 난임 지원 시술비에 대한 어떤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이 소득 기준을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하고 남성들도 난임에 대해서 좀 단독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회차가 사실혼 부부들은 좀 제한이 되는데요. 좀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반영을 해서 보건소 등에서도 좀 사실혼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병원에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또 예비 부모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산전 바우처를 지급하고 또 가임기 남녀에 대해서는 국가 건강검진에 그 가입력 항목을 추가시키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정보를 몰라서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난임 시술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사무관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내용도 그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라는 그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방문하시면 국민들의 생생한 그 목소리와 또 구체적인 저희들의 정책 개선 사항을 원문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 맞습니다. 이게 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거는 모든 분들이 포털 가서 치시면은 국민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네,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기를 기다리시는 많은 예비 부모들이 계실 텐데 또 난임으로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 신속하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수 사무관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